어, 일단은,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저는 염승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거기 영어 이름은 톤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북미에서는 톤이 염으로 주로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저는, 이제 뭐 애니메이션 디렉터나 슈퍼바이저, 리드 애니메이터, 시니어 애니메이터, 그리고 이제 에듀케이터, 그래서 이제 교육자로 이렇게 같이 겸비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일을 한 지가 지금 이제 17년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일한 지는 좀 오래됐고, 주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엑시스 스튜디오스라고 이제 지금 이제 영국에 있는 회사에서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쉐리단 칼리지라고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거기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 프로그램 리드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커리큘럼도 제가 이제 만들고, 그리고 뭐 학생들 이제 포트폴리오 심사라든지 그런 것부터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수들이랑 이런 그런 이제 분들 하이어 할 때 이제 제가 하이어링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조금 담당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 회사 일이랑 교육 일이랑 이렇게 같이 겸비하면서 지금 이제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주로 일했었던 이제 회사들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뭐 거기 했던 작업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이제 화면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는 이제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회사가 무너지거나 프로젝트가 캔슬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일하던 프로젝트가 날아가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했고, 가장 최근에 지금 작업한 거는 그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몇 주 안 됐는데 The Creator라고 그 VFX 영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전에 Mars VFX라는 회사에서 다닐 때 이제 거기서 리드 애니메이터로 하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 담당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부서를 제가 담당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시간이 나면 제가 애니메이션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은 이제 제가 그 프로젝트는 설명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물음표로 쳐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반적인 다른 애니메이터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커리어 패스를 좀 가져왔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계속 토론토에 있으면서 일을 쭉 해왔거든요. 캐나다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 토론토라는 곳은 이제 TV 애니메이션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영화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몇 군데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걸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선택이라든지, 저는 이미 토론토에서 세틀다운 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그 그냥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는 제 개인작이라든지 제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데다가 초점을 좀 많이 뒀었던 것 같아요. 제 IP를 만든다든지 약간 그런 거를 좋아해서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했었고, 그리고 회사는 오랫동안 그 TV 시리즈를 많이 작업을 했었어요. 거기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UI 애니메이션부터 그런 거를 굉장히 오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쉐리단 칼리지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북미에서는 그래도 또 이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대학이죠. 저도 이제 쉐리단 칼리지를 나왔는데
저도 캐나다를 처음 왔을 땐 유학생으로 왔었어요. 유학생으로 오면서 쉘던 칼리지에 있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하려고, 그게 이제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대를 졸업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준 대학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또 연결돼 갖고 대학원 과정까지 따로 생기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많은 비버 쌤들, 이제 인선 쌤이라든지, 뭐, 철이 쌤이라든지, 동현 쌤이라든지, 이제 다 학교 선후배 분들이세요. 그래서 다 같이 학교도 많이 나왔고, 이제 캐나다에서는 쉐리단 칼리지 출신 학생분, 아티스트들이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캠퍼스고, 이제 이거는 50년 이상 전통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단체로 이제 이제 초창기, 대학 쉐리단 칼리지 초창기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다 같이 그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뭐, 이제 커리큘럼 디벨롭먼트, 그리고 하이어링,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리뷰, 그리고 뭐 이제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애니메이션 디자인하고 디렉티브 프로젝트, 캡스톤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제가 가르치는 건 이제 그 단편을 만드는 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영상학부터 해서 시네마토그래피, 뭐 캐릭터 디자인, 그런 것부터 이제 아이디어 디벨롭먼트부터 이제 파이널 필름까지 만드는 그 전체적인 거를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 4년제 애니메이션, 이제 예전엔 클래시컬 애니메이션이라고 했는데 2D, 거기서도 이제 뭐 커리큘럼 디벨롭먼트도 했고, 이제 주로 거기서 단편을 이제 졸업 작품 때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멘토링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캐릭터 디자인 가르치고, 3D 레이아웃 이런 거 가르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웨비나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사실 이제 제가 2019년도부터 이제 작업을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 마야 인더 3라는 작업을 이제 했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했고, 또 되게 도전적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제작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감독, 여기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이분이 이제 조르자 거티레스라고 이제 호르헤거든요. 그 멕시코 출신의 그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독특한, 여기 그림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되게 재미있고 재치 있고, 어, 자기만의 개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감독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작업을 이제 그 소개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ook of Life라고. 이제 이분의 그 첫 장편 그 데뷔작이었던 것 같아요. Book of Life라고. 그 전에는 이제 그 단편이라든지 시리즈라든지 이런 그런 걸 작업을 하셨는데, 전 사실 이 작품을 봤었을 때 되게 그 약간 컬처샥이 있었거든요. 너무 그 재밌게 만들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게 너무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작업을 하셨던 게 이제 그 마인드 3라는 거를, 일종의 이분의 드림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드림 프로젝트를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어느 회사에서 작업을 하게 될까 이야기가 막 오고 가던 찰나에, 이제 그 탄젠트 애니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됐어요. 이제 탄젠트 애니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제가 이제 그 몸담고 있었던 회사인데, 사실은 이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유일하게 애니메이션 극장판을 만드는데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였어요. 탄젠트 애니메이션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탄젠트 애니메이션이 있기 전에, 탄젠트 애니메이션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넥스트젠이라는 그 넷플릭스에 있는 그 극장판 애니메이션인데, 되게 퀄리티가 거기 괜찮게 나온
잘 만든 그런 작품인데,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우석쌤도 오셨고 지금 그랬는데, 이제 우석쌤이랑은 저는 이제 아크라는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이제 아크라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텐젠트라는 회사는 그 전부터 이제 그 블렌더로 밀고 나가고 있었는데, 아크에 있었던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 텐전트로 주르륵 많이 몰려갔었어요. 주르륵 많이 몰려가서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저는 그 이제 젠필드라는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이제 TV 회사인데, 이제 저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상황에서 지금 이게 그 건물이에요. 지금 이제 텐젠트가 한번 이사를 했었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건물 로케이션인데,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너무 이 디자인을 보고 너무 제가 빠진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이제 젠필드에 있다가 이 회사로 그냥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사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홀헤 감독의 드림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세 편의 장편 영화를 나인 챕터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얼러지 영화를 반지의 제왕처럼 트리얼러지를 생각하고 스토리를 만든 건데, 그거를 9개 챕터 에피소드로 나눠서 그거를 이제 시리즈처럼 미니 시리즈로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홀헤이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이거를 만들게 허락을 해줬는데, 이 이후에는 사실 이런 약간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걸 넷플릭스에서 허용을 잘 안 해줘요.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호해 감독도 자기가 되게 이걸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거기 기뻤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디자인들이 너무 좋은데, 사실 저도 이 디자인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 회사를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텐젠트 애니메이션 팀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초창기, 여기는 이제 거의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저도 시작했을 때 좀 일찍 먼저 들어가서 디벨롭 하는데 같이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감독님이 이제 넷플릭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거기 이제 그때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작업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같이 한번 리뷰를 했었던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방문했을 때 여기 이제 단체 사진을 한번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혹시 오디오 죄송한데 좀 꺼주시면 부탁드릴게요. 오디오 어디 오디오 나오나요? 예, 거기에 어떤 분들 소리가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제가 지금 음소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다른 분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승훈님 얼굴이 되게 작으시네요. 네? 누구요? 승훈님. 아, 카메라 빠릅니다. 아니 저요. 최대한 어려 감독님이랑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감독님이랑 같이 사진 찍은. 예. 그때 이 회사에서 이제 그때 사진을 찍은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리드 분들, 이분들은 리드 분들이고요. 여기도 리드. 그 당시에 여기도 리드. 그리고 요분은 애니메이션 감독, 요 친구도 애니메이션 감독.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분도 아실 거예요. 거기 호석쌤은 아시죠? 순우님이라고 한국분 애니메이터. 지금은 픽사에 계시죠. 그리고 여기도 리드인 다른 친구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리드 분들하고 같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시니어 애니메이터들이랑, 그리고 이제 주니어 애니메이터들도 섞여 있는데, 여기 계신 요 친구들은 제 학생들이었어요. 그 대학교.
학생들이었고, 이 당시에 젠필드가 아니죠. 텐전트의 이 마인드 3라는 프로젝트에 들어올 때 그 셰리단에서 한 17명에서 13명에서 17명 정도를 데려갔어요. 제일 잘하는 학생들. 그래갖고 지금 이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뭐 ILM, DNEG, 뭐 거기 뭐 어떤 친구는 드림웍스도 갔고 그래갖고 지금 되게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갖고 되게 거의 재밌었던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왔을 때 그냥 기념사진을 하나 찍고 했죠. 그래서 이게 간략하게 이제 그 탱젠트 애니메이션인데 저희가 이 애니메이션을 시작할 때 그때 하필이면 이제 코비드가 터진 거예요. 예, 그때 코비드가 터지면서 2019년이니까 이제 그 갑자기 회사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던 순간에 제가 저희는 이미 애니메이션을 프로덕션이 들어가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이제 첫 에피소드에서 작업을 하고 애니메이션 작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비드가 터지면서 근데 이제 되게 빠르게 탄젠트에서는 리모트로 작업하는 거를 결정을 빨리 내렸어요. 일주일도 안 되게. 이제 그 락다운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그 결정을 내리면서 리모트로 원격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한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트랜지션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 뭘로 했더라? 노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써가지고 그 오픈 VPN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접속을 해서 원격으로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인 컴퓨터 저희들이 이제 북미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이후로 그게 약간 다른 회사에서들도 그렇고 이제 코비드가 터지면서 저희들한테 일종의 기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컨텐츠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넷플릭스 생기고 넷플릭스가 이제 막 한창 떠오르고 아마존 생기고 애플 TV 생기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생기면서 이제 그 컨텐츠 경쟁이 엄청 심해지면서 일들이 되게 붐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코비드로 전부 다 락다운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저희 업계에서 처음으로 생긴 거죠. 약간 역사에 남을 일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거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살면서 거기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게 절대 불가능했었는데 집에서 일을 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극장판이라든지 아니면 퀄리티가 높은 약간 보안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저희들한테는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그 와중에 감사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빠르게 그 리모트로 하게 되면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회사에서 하고 리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재미난 거는 회사라든지 뭐 회사마다 다 이런 네트워킹을 하고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이메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런 채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는데 어떤 곳은 슬랙이라는 걸 쓰기도 하고 어떤 곳은 팀을 쓰기도 하고 어떤 곳은 이렇게 줌만 쓰기도 하고요. 뭐 어떤 곳은 이메일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회사마다 그 작업하고 그 회사 직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들은 많이 그 회사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게 일종의 보면 새로운 뉴 노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 업계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이제 이 마인드 3라는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이제 극장판의 약간 퀄리티를 추구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7초를 했었어야 됐어요. 애니메이션이. 이제 그 주당 7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픽사라든지 뭐 소니라든지 디즈니라든지 뭐 2초에서 4초 정도로 한다면 이건 아무래도 조금 그거보다는 버젯이 적고 훨씬 적죠. 어떻게 보면은 적고 이거는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하지만 극장판 3개 분량과 그 약간 그거에 비슷비슷한 버젯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즈 치고는 좀 버젯이 컸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이 캐릭터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꽤 챌린징해서 쉽지만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회사가 그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이 블렌더를 처음 쓰던 분들이 많거든요. 왜 업계에서는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그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 몇 주 동안 엄청 헤맸던 것 같아요. 저도 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려고. 그래서 이 블렌더를 쓰신 분들은 나중에 이야기 조금씩 그게 웃자고 얘기하지만 마야 쓰다가 블렌더 하니까 거의 제 작업 속도가 2배 이상 느려지더라고요. 네. 약간 한 예로 있으면 지금 우석쌤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 마야 앤드 3에서 블렌더를 할 때 언두를 하려면은 10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언두가.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 저희가 썼던 게 마야 2.9인가 2.8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3.0이 되기 전이었어가지고 저희들은 언두를 안 하고 거의 언두 안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언두하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언두하면은 돌아버려요. 그래서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블렌더로 작업을 할 때 블렌더랑 그 마야랑 약간 차이가 2가지가 있는데 그 큰 차이가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할 때 마야에서는 캐릭터들을 그냥 다 셀렉트 해갖고 그냥 편하게 컨스트레인도 할 수 있고 프랍이랑 뭐 캐릭터랑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잖아요. 이거 셀렉트 했다 저거 셀렉트 했다. 근데 블렌더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뭐 물론 저는 애니메이션밖에 할 줄 몰랐지만 이제 뭐 스컬프팅부터 모든 프로덕션을 하나의 패키지로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짬뽕이 돼 있어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세분화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할 때도 애니메이션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하는 그 방식, 원리 자체가 약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캐릭터를 하나마다 작업을 했었어야 됐어요. 아니면은 그 포즈 모드에서 오브젝트 모드라고 해갖고 그냥 일반 오브젝트를 셀렉트 할 수 있게끔 가서 거기서 원하는 캐릭터 2개를 셀렉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포즈 모드로 가서 해야 그 2캐릭터를 동시에 셀렉트해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근데 재미난 거는 마야처럼 캐릭터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마다 고유 캐릭터 이름이 있어갖고 그게 서로 셀렉션 셋을 만들거나 이랬을 때 그게 중복이 안 되는데 얘네 2가지 동시 캐릭터가 있으면 2가지가 다 같이 셀렉트가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그리고 컨스트레인을 하는데 되게 불편했어요. 컨스트레인 작업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너무 머리 아파서 컨스트레인 안 하고 그냥 작업을 할 때도 있고 그냥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그냥 일일이 키우면서 작업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중간에 막 트윅하고 있었던 걸 캔슬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냥 작업하다가 좀 삐딱하게 간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우클릭인가를 누르면은 지금까지 만들고 있었던 그 어저스먼트가 캔슬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다가 캔슬하고 하다 캔슬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액션 에디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들을 일종의 애니메이션 레이어처럼 다른 애니메이션 저장을 했다가 그걸 스와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버전들을 막 몇십 개를 만들어 가면서 이 포즈 해봤다가 저 포즈 했다가 이 포즈가 마음에 들면 거기서 그 포즈 복사해갖고 다시 다른 액션에다가 다른 포즈를 붙여넣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워크어라운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야라는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우스갯소리가 저희들은 마야를 작업을 하는데 마야로 안 하고 블렌더로 하고 있다고 약간 그랬었거든요. 약간 거기에 그 애니메이터들이 블렌더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긴 하는데 다들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블렌더로 작업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기 시작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좀 일찍 들어가서 다른 단편 이제 디벨롭하고 다른 시리즈물 디벨롭하는 거 그것 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애니메이터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또 이제 블렌더 익숙해지고 있다가 이제 이 프로젝트 정식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마야 작업을 이제 마야 퍼포먼스 테스트를 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뭐 피처 필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하이엔드 시리즈라든지 조금 더 버젯이 크고 좀 이제 퀄리티를 요구할 때는 캐릭터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터들도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약간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테스트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원래는 에피소드 1에 있었던 좀 액션 관련된 거를 이제 제가 작업을 테스트를 했었고 그걸 테스트를 이제 디벨롭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감독님이 이제 캐나다에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서 텐전트 방문을 하시면서 이제 그때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었던 디벨롭하고 있었던 캐릭터 뭐 워크 사이클, 런 사이클, 뭐 캐릭터 퍼포먼스 테스트 이제 어떤 성격으로 캐릭터들이 걷는지 뛰는지 아니면 그런 액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거를 보여줬을 때 이제 감독님 딱 마야가 처음으로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제 물론 테스트를 텐전트에서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땄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세틀 다운된 디자인으로 이제 거기 이제 진짜 이제 마야 시리즈에 들어가는 걸로 캐릭터가 진짜 목소리와 함께 그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감독님이 되게 좋아했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두서없이 좀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한번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작업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부끄럽지만.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맷 존스라는 분이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인데 원래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 아직 업계에서 일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약간 처음 보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스토리보드를 이제 그리고 그 스토리보드의 음향과 소리와 타이밍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애니메이틱을 만드는데 이제 이 애니메이틱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움직이는 스토리보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전체적으로 스토리와 타이밍과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비디오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쉐어를 해볼게요. You do not deserve a warrior's death. 네,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 5편에 챕터 5에 나오는 이제 메인 캐릭터 중에 하나인 주연 캐릭터 주인공 친구들 중에 하나인 이제 피추라는 캐릭터거든요. 이제 여기 보신 분들이 계신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이제 이 친구는 덩치가 크고 이제 도끼를 휘두르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봤는데 이게 감독님이 되게 창의성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그래갖고 창의력도 많고 아이디어도 되게 넘쳐나는데 솔직히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눈물을 거기에 눈물을 한 번 쪼개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거기에 호리존털 슬라이스를 한 번 더 해갖고 4개로 쪼개는 약간 그 아이디어가 되게 신선해가지고 저는 이거 내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샷을 제가 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운 좋게도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한 그 당시에 플레이 블라스트들이 있어서 약간 제작 과정을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 스토리보드가 있고 그걸 토대로 이제 저희 애니메이터들은 거기서 나온 기본 아이디어들은 가져가고 그래서 감독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약간씩
재해석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홀해 감독님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았던 게 애니메이터들이라든지 아티스트들의 고유의 개성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셔가지고 그 본인이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컨트롤하기보다는 아티스트들이 뭔가 그들만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거를 되게 추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그분이 거기 이분의 디자인은 굉장히 챌린징 하거든요. 사실 애니메이션 하기에.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제 거기 애니메이터들한테 너희들이 한번 해봐. 너희들한테 주는 챌린지야 하면서 make it work.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막 약간 뭔가 버시하면서 막 그렇게 막 이런 강압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아티스트들한테 뭔가 어려운 난제를 주면서 그거를 풀어나가면서 거기서 나온 새로운 독특한 것들을 되게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정말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사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일단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작업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극장판이라든지 이런 거기 조금 더 하이엔드로 가게 되면은 CFX도 있고 FX 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그, 그 작업들을 다 해주기는 하는데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그 temporary geometry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를 해야 되는데 FX팀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런 눈물을 그냥 거기 FX팀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다이나믹이라든지 시뮬레이션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거를 일일이 다 그 비주얼적으로 가이드를 제시해주면 그거를 이제 주로 쫓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템프 지오로 애니메이션이 눈물 흘리는 거를 이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첫 패스는 이제 블락킹으로 해갖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같이 오래 일했었던 그 친구이기도 하면서 했던 분이 이제 제 리드 애니메이터여가지고 저를 좋게 봐줘 오랫동안 알아오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냥 맡겼었어요. 맡겨줘서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데 조금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블락킹을 할 때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많으니까 너 거기 액션 위주로 하고 싶어? 아니면 액팅하고 싶어? 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보통 대부분 피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거기 뭐 애니메이션에서는 보통 액션을 보기가 쿵푸 팬더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거의 없으니까 이번 아니면 이런 화려한 재밌는 프로젝트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나 액션 할게. 약간 그래서 액션 위주로 제가 좀 담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액팅샷도 이제 중간중간에 하긴 했는데 좀 저희 팀에서 이제 액션을 많이 해서 그 액션샷들을 좀 저는 재밌게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블락킹을 할 때 아무래도 액션샷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바디 메커닉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해서 블락킹의 키프레임들을 굉장히 많이 저는 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애니메이터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좀 블락킹의 키프레임들을 굉장히 많이 쪼개서 넣는 애니메이터 중에 한 명이어서 거의 2프레임 아니면 1프레임 이런 식으로 쪼개서 그걸 블락킹 패스로 거기 냈던 것 같아요. 물론 가끔가다 뭐 6프레임도 있고 뭐 3프레임마다 키를 주기도 하고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액션이 많거나 이러면 굉장히 키가 많이 들어가서 시간이 초반에 조금 많이 필요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블락킹을 하면서 이 tears 눈물이 흐를 때
단순히 이제 그냥 흐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약간 이렇게 맺혀서 살짝 그 떨어지기 전에 살짝 맺혔다가 떨어지는 타이밍으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흐르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는 이게 저는 솔직히 한 세네 프레임 정도 더 이렇게 더 맺혔다가 뚝 떨어지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시간적으로는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또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키프레임을 하나하나씩 주면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한 포즈 한 포즈 캐릭터의 표정까지도 다 블락킹에 넣어야지 좀 제대로 된 그것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 자체가 워낙 그 카툰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을 애니메이션 그 블락킹 포즈에다가 주지 않으면은 포즈 자체가 완성이 안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장신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아크 트래킹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스페이싱을 체크를 해주지 않으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잡는데 엄청 그 시간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오메트리 같은 거 이런 거가 튀지 않게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은 인터섹션을 가리고 하는 게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던 프로젝트여가지고 그런 거를 디자인적으로 하나하나 포즈 하나를 실루엣을 생각을 하면서 포즈를 만드느라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었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여기서 빨리 가다가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거, 이 슬로우 모션을 다 키프레임으로 그냥 슬로우 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신경을 좀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물방울이 막 이렇게 꿈지럭꿈지럭 하는 걸 하고 싶었지만 이 지오메트리 자체가 그냥 반달 모양처럼 그 달걀 껍질 반으로 잘린 느낌이어갖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에서만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느낌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플라인 애니메이션으로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쿼시 스트레치를 중간중간마다 써요. 쓰는데 많이 쓰지 않고 티가 안 나게 이렇게 한 프레임 정도에서만 한두 프레임 정도에서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애니메이터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쿼시 스트레치라는 걸 하면은 되게 쫀득하고 뭔가 되게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되니까 요건 막 스트레치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극장판이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스쿼시 스트레치를 그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스쿼시 스트레치는 꼭 필요한 데만 느낄 수 있게끔 잘못하면 원피스 되죠. 우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캐릭터의 고유 디자인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더 이상 그 캐릭터가 그 캐릭터 같은 느낌이 되지가 않고 고유의 재질의 느낌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빠른 데서는 저는 이게 쉽게 말해서 스미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2D 기법에서 그림 이렇게 스윙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빈 공간을 메꿔주면서 애니메이션이 거기가 부드럽게 하나로 이어진 느낌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고 하면서 여기 빈 공간이 튀는 것처럼 약간 스트로빙하는 느낌이 생길 수 있어서 그거를 치팅해주는 방법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동그란 요거를 하는데 이게 앵글을 제대로 맞춰주지 않으면은 쉐입이 이쁘게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려웠던 게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해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덩치가 크거나 이러면은 사실 이게
오버랩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되게 뻣뻣한 애니메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는 느낌으로 유기적인 느낌이 주려면 이 몸의 부분들을 다 오버랩을 충분히 주면서 자연스럽게 해주지 않으면 애니메이션 자체가 부드럽지가 않고 되게 뻣뻣하게 덩어리만 딱딱하게 몇 군데만 움직이는 느낌이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레임 안에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 포즈 하나하나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쉐입을 되게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보면은 렌더링을 하고 보면은 모션 블러도 있고 그래갖고 안 보이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한 프레임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깎는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른 샷 중에 하나였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샷이었냐면 아까 거기에 있었던 건데 이 친구가 되게 그 괴로워하는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캐릭터가 지금 이제 그림자랑 이제 그 안개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개랑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개 속에서 지금 하는데 이 감독의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 이런 그 뭐라고 하죠? 그 창을 쪼개갖고 하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이런 거를 되게 디자인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만들어 그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한 샷인데 샷을 네 개를 한 샷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샷마다 다른 애니메이션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거를 그 블렌더에서는 이제 그 서브씬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하나의 씬들을 미니 씬들을 그 블렌더 파일 안에서 만들어 갖고 완전히 새로운 샷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샷을 다시 그 메인 샷에다가 갖다 붙이는 역할. 그러니까 메인 샷에서는 그 네 가지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샷마다 들어가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고 그거를 다시 그 메인 샷에 가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플레이 블라스트를 했던 거죠. 파일 자체를.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갔었던 건데 블락킹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좀 재미있고 멋있는 장면들을 하는 게 좋아서 이제 여러 가지 쉐입들이라든지 디자인 포즈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디자인해 나가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할 때도 타이밍이라든지 슬라이싱 여기서 보이시면 이제 이런 포즈 하나 할 때도 에이시메트리 같은 거 항상 넣어주면서 만들어주고 실루엣이 클리어하게 나올 수 있도록 되게 그 신경을 쓰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빨리 지나가는 거지만 한 프레임마다 확 지나가 버리면 재미가 너무 모션이 튀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은 이제 스트레치를 해주지만 티가 안 나게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 스트레치 한 번씩 넣어줬고 그런 다음에 근데 보면은 이제 그게 티가 안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블락킹에서 봤으면 블락킹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가끔 가다가는 타이밍이 조금 더 느리게 보일 수도 있고요. 블락킹 타이밍이랑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타이밍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블락킹 타이밍이 100%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플라인으로 갔을 때는 애니메이션을 약간 조금 더 빠르게 스냅피하게 갔어요. 그래야지 더 힘있게 이렇게 그 슬라이스하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샷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샷 중에 하나인데 스토리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 맷 존스라는 분이 이제 이 작업을 하셨는데 거기 되게 스파이더버스라든지 되게 유명한 작업을 많이 하시는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그분 거 샷들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샷입니다. 은근히 그 슬로모를 제가 좀 여러 샷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딱 이 시리즈를 보고 이 샷들을 보고 제가 조금 이거 내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하게 돼갖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TMI이기는 한데 이 캐릭터가요. 제가 여태까지 작업해봤던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에서 제일 무거운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블렌더의 특성인지도 모르겠고 하긴 하는데 머리가 따로 있고요, 캐릭터로. 그리고 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커넥트를 시켜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마다 머리를 커넥트를 시켜주고 이 캐릭터가 그래서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하려면은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캐릭터를 다르게 셀렉트를 해야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블렌더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것 중에 하나기는 한데 그 와중에서도 리깅을 하는 분들이 정말 리깅을 잘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서펜트인데 이제 얘네들이 큰 거를 이 쉐입들을 만들면서 이걸 폴리시를 하려고 엄청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아까 거기 조금 있다가 또 나오지만 이게 전부 다 톱니바퀴가 계속 사방으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고유 디자인이라든지 쉐입들을 이런 거를 킵해주면서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디자인적인 거를 되게 감안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했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가고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캐릭터들은 안 했고요. 저는 이제 얘네들이랑 얘만 작업을 했었어요. 마야랑 치아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이 꼬리 같은 경우가 애니메이션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전부 다 아크 따라가면서 애니메이션을 해줬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배경에 있는 캐릭터들은 크라우드 팀이 작업을 한 거고 저는 메인 캐릭터들 하고 이 서펜트 캐릭터 그것만 이렇게 작업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사방팔방 가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톱니바퀴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건 또 이제 슬로우 모션이니까 슬로우 모션답게 쭉 가고 이제 캐릭터 또 이런 것도 이 슬로우 모션이기 때문에 오버랩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제대로 주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애니메이션이 부드러워 보이지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거 스페이싱 감각이 되게 많이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샷을 되게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에 들어 했었고요. 또 다른 샷으로 보면은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샷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리프레시를 해줘야 됩니다. Die, Maya, die! 그래서 이것도 제가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샷 중에 하나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모션 자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얘가 커서 이거를 되게 제대로 가리고 인터섹션 안 생기면서 작업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커닉에 맞게끔 작업을 하면서 하는 게 여기서는 챌린지였었고요.
요 샷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빠른 액션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표정이라든지 립싱크 같은 게 잘 표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동작에 묻혀가지고 그걸 읽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표정과 립싱크 타이밍에 맞춰서 포즈라든지 이런 액션도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보일 수 있게끔 잡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리코어 하는데 여기서 이 리코어 하는 이 입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고 그냥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좀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잡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이런 빠른 상황에서 이제 멀티플이라고 해갖고 이 스태프를 워낙 빠른 상황에서 이걸 한두 프레임 만에 쫙 내려치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갑자기 이렇게 빨리 튀면 부드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프랍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스페이싱이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스미어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때려도 뭔가 이게 빠르게 움직여도 그 사이를 그 갭을 메꿔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피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분들을 이제 시네마토그래피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연출이라는 걸 제가 이제 연출을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캐릭터의 위치와 동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어느 위치, 어느 방향 이런 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게 그 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이 샷 자체가 그 캐릭터들이 있는 위치라든지 레이아웃이 짜진 거에서 그래서 그걸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웠던 거고 방향이라든지 그래서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왼쪽으로 가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 공격을 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올 때 이 타이밍을 맞춰서 여기서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블락킹을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돌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블락킹을 할 때는 처음에 한번 이렇게 스윙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같이 쾅 하면서 찍어내리는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블락킹 때는 하고 이제 스플라인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독창적이면서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뭔가 하나 한 번 더 어떻게 꼬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할 때 이거를 한번 돌려주면서 이제 작업을 쾅 내려 찍는 걸로 작업을 한 거죠. Die, Maya, die, 그리고 Maya, die.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리액션 샷이죠. 리액션 샷인데 보면은 이제 스쿼시라든지 스트레치 정도를 같이 작업을 해주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TV 애니메이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그 포즈 투 포즈로 가면서 되게 동시에 똑같은 그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동시에 똑같은 포즈들을 같은 타이밍에 주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인 경우로는 이제 오버랩이 굉장히 많아요. 몸에서 그 얼굴에서 생기는 오버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오버랩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사실감 있게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재밌는 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탄젠트 이후로는 굉장히 하이퍼리얼인 뭐 이제 VFX 쪽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또 거기서는 실사와는 또 되게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칼툰이는 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동공을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동공이 여기선 동공이 작아지잖아요. 놀란 캐릭터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공이 작아져요. 근데 실제로는 동공이 안 작아져요. 놀라면 동공이 커집니다. 그게 반대예요.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과장이라는 것 때문에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누나를 뭐 더 작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디자인적으로 안 예쁜 것 같아서 적당하게 줄여줬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실사로 가면은 동공을 오히려 키우는 게 더 흥분돼 있는 상황을 표현해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좀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 TMI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가르쳤었던 학생이 저희 탄젠트에 들어와서 작업했던 샷.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제 보통 데모릴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이 시퀀스를 작업하게 되면 그걸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묶어줘야지 이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작업하지 않은 샷을 그냥 흑백 처리를 해버리면 아 이거는 이 사람이 작업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이런 샷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레퍼런스를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고 이런 거는 그냥 만들어버리는 편이고요. 저는 다른 애니메이터들에 비해서 레퍼런스 의존도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이제 극장판 작업하시는 분들은 액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레퍼런스를 꼭 찍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보통 막 그 레퍼런스를 불러와가지고 마야 파일이라든지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레퍼런스를 찍었을 땐 그냥 거기서 오는 키포즈라든지 느낌만 파악하고 그냥 그걸 토대로 그냥 제가 다시 재해석해서 애니메이션을 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액션 같은 경우는 그냥 별로 레퍼런스 딱히 쓰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캐릭터들이 그 쉐입들이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이게 인터섹션 생기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걸 가리면서 인터섹션이 생기지 않게 하면서 포즈를 실루엣을 예쁘게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다음 것도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게 이제 제가 마인드 3를 처음 작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작했을 때 마야 시리즈 처음으로 액션샷이 나온 거였어요. 그래가 그 샷을 제가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호르헤 감독이 토론토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제일 처음 액션을 감독이 처음 보게 됐었던 건데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걸 작업을 할 때 사실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 이게 스케줄이 워낙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이 샷을 하기에는 거의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레귤러 블로킹 타임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학교 강의하느라고 하루를 빼고 일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되게 늦게까지 일을 좀 하고 했었어요, 이 작업을. 그래갖고 제가 항상 거의 회사 문을 닫고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이런 런 사이클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런 사이클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일반 TV 시리즈와 극장판에서 또 차이점이 뭐냐면은 같은 뛰기를 하더라도 전부 다 똑같게 하지를 않아요. 약간의 스텝이라든지 스페이싱이라든지 포즈들을 조금씩 바꿔주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3명이다 보니까 이 3명의 다른 캐릭터들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에 약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웠었던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컨스트레인이 되게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프랍을 여러 개를 이렇게 소품들이 있고 막 무기들이 달고 또 그거에 또 이렇게 벽을 타고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카메라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데 3명이 동시에 이렇게 다 올라가야 되니까 애니메이터로서 항상 저희들이 그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작점이 어디고 끝나는 시기가 언젠데 그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머릿속으로 요런 식의 액션을 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 타이밍을 찾아가면서 액팅을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이제 뭐라고 하죠? 거기 straight ahead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액션에서 구체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놓고 하지만
뭐 A 포즈, B 포즈 해갖고 A는 여기서 시작하고 B는 여기 이렇게는 작업을 안 하고 그런 바디 메커닉이 무너지기 때문에 A에서 시작했을 때 스텝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무게중심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생각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저는 만들어 나가는 편이라서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블락킹을 했을 때 제가 블락킹이 없지만 거의 뭐 2프레임씩, 1프레임씩 막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꼬리 같은 경우도 아크랑 스페이싱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한 프레임마다 다른 위치에 있으면 되게 튀기 쉽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각도를 하나하나씩 조절을 해주면서 쉐입을 디자인들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생각보다 어려웠었고 여기서 올라갈 때는 얘가 이렇게 동시에 올라가려면은 얘도 올라가야 되고 얘는 그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맞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칼로 점프해가지고 공중에서 탁 찍고 올라가고 그 사이에 얘가 올라가는 동안 얘는 이렇게 한쪽 손으로 매달려 있는 걸로 연출을 했고요. 얘가 올라가는 시간 동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얘는 무슨 액션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벽을 타고 내려오는 느낌으로 하고 얘가 올라가는 동안 또 이걸 어떻게 여기로 올라가면 재밌을까 생각을 하니까 여기 다리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면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고릴라처럼 한번 타고 거꾸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애니메이션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한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 자체가 디자인도 워낙 그 덩어리감이 크고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캐릭터다 보니까 원근감 때문에 이게 되게 실루엣이 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VFX에서는 사용하진 못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래도 그 기존의 룰을 깨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스쿼시 앤 스트레치 뭐 아니면 스케일 이런 걸 다 써가지고 이 그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거기 예를 들어서 뷰포트에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형태가 엄청나게 스트레치가 돼 있거나 스케일이 커져 있거나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카메라 화면 안에서는 이게 비율이 맞아 보이고 그거를 트래킹을 해줄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이렇게 업다운 하거나 이런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를 이런 각도에서 작업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챌린징 했었던 것 같아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그냥 이거는 다 그냥 키를 주면서 포즈를 일일이 만들어주면서 이런 거 방패라든지 이런 것도 스페이싱을 일일이 다 그냥 제가 컨트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작업을 한 거라서 그 되게 좀 힘들었었던 작업. 그리고 사실 이 샷이 끝나고 나서 그 코비드가 터지면서 리모트로 일을 하게 된 거죠, 집에서.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 작업했던 샷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이후로는 제가 이제 회사를 나가본 적이 없네요. 이 회사 자체 건물로. 자,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샷인데요. 제가 운 좋게 거기 거의 시퀀스를 큰 청크를 작업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좋아했던 거고 이제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였던 친구도 이 샷을 되게 좋아해 줬어요. 이 시퀀스를. 이 샷을 받았을 때 사실 저기 아까 그레이 스케일 돼 있는 그것까지도 저한테 주려고 했는데 일의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 다 하긴 너무 힘들더라고요. 욕심상으로는 제가 그것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덩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카투니한 거를 하기 위해서 블락킹해서 표정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거 오버랩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입 모양의 쉐입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표정.
그 이 코 움직임이라든지 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와 포즈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초보 애니메이터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TV 애니메이션 하는 분들에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디만 대충 포즈 잡아놓고 그걸 블락킹이라고 하고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섬세한 디테일을 안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카툰이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그 포즈의 완성은 얼굴과 손가락 모양까지도 다. 그래서 저는 그 포즈 하나를 블락킹 포즈가 다 폴리시되어 있는 포즈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폴리시할 수 있으면 스플라인에서 더 폴리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애니메이션 기초를 튼튼하게 작업하시면 그쵸? 이런 그 오버랩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 펜듈럼 애니메이션 하듯이 이 프로젝트에서는 좀 과장을 하려고 이런 거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실루엣 같은 거가 중요하니까 실루엣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샷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영웅물이라든지 액션이면은 항상 슈퍼히어로 랜딩이 나와요. 슈퍼히어로 랜딩이 나오는데 저도 보면서 맨날 똑같은 포즈, 맨날 슈퍼히어로 랜딩 그 티피컬하게 그렇게 해야 되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루엣들이 예쁘고 잘 나오기 때문에 그 포즈들을 쓰기 싫으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슈퍼히어로 랜딩을 완전히 다 다르게 하고 싶더라고요. 남들하고 똑같거나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하나하나 타이밍을 잡으면서 디자인을 되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 캐릭터들이 전부 다 그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방패만 다르고 색깔들만 조금 다른 차이가 있으니까 떨어지면서 이 실루엣, 스쿼시 스트레치라든지 이런 실루엣들을 다 하나씩 생각을 해주면서 향이 떨어지고 그리고 동작들이 그 중간에 동시에 움직이면서 모든 게 다 똑같이 읽혀가지고 그 묻혀지지 않게끔 가급적이면은 포즈들이 잘 읽힐 수 있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칼을 이렇게 잡는 이런 식으로 실루엣을 잡으면서 이제 포즈 같은 경우로 하나하나씩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고요. 또 세 번째 방패도 그래서 이 세 명의 포즈들이 다 뭔가 좀 다르게 발의 모양도 조금씩 다르게 해서 각자만의 개성을 좀 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그 다음에 왕이 쿵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그리고 뭔가 약간 이 캐릭터가 약간 뭔가 힘세고 거만한 느낌, 당당한 느낌 주고 싶어서 약간 이런 포즈로 마무리를 짓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무게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냥 티피컬한 그런 것보다는 뭔가 으악하는 약간 뭔가 레슬러 느낌? 그러면서 이게 보통 센터지만 센터여도 약간의 에이시메트릭한 쉐입을 주면서 포즈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포즈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었고요. 저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님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는데 애니메이터들이 이런 거는 공부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리드 라인이라고 해갖고 뭐냐면은 포즈 자체가 제가 기존 포즈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식의 라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라인이 만들어지고 여기 이런 것들이 다 퍼스펙티브 라인을 만들면서 이제 시네마토그래피에서는 이제 리드 라인이라고 해갖고 이제 컴포지션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도를 잡느냐 그 구도를 잡아서 내가 그 관객한테 보게끔 포커스를 주고 싶은 그 캐릭터를 눈에 가게끔 하느냐 아니면 그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느냐를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가서 왕한테 가게끔 하는 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종의 약간 장치처럼 작업을 해서 포즈들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싹 지나가서 여기 있는 캐릭터가 나온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할 때 그냥 움직임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구도라든지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쓰면서 그 어떻게 관객의 눈을 어떤 흐름으로 보게끔 해줄 건지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 학생분들은 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Stop! 또 다른 슬로모가 나오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부쿠비라고 이제 새 캐릭터고 요것도 이제 액션샷인데 이거는 이제 드라이브러시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캐릭터도 실질적으로 나가고 카메라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그 배경을 움직이는 배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더 드라마틱한 그런 연출을 이제 표현하는 기법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면서 그거를 연출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카메라를 기존에 있던 걸 쓸 수가 없어갖고 제가 다시 카메라를 작업을 해갖고 다시 바꿔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그 카메라 움직임이라든지 이 캐릭터 움직임 그리고 또 캐릭터가 원래 카메라는 캐릭터를 쫓아가는 리액션 하는 그 장치지 카메라가 원래 일반적으로 먼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캐릭터를 쫓아가는데 그러면서 또 그 캐릭터가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약간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 리깅 자체가 이거 예를 들어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는데 이 슬라이딩에서 쉐입이 깨지지 않고 위치 포지션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일반적으로 이게 VFX였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전부 다 거기 눈에서 스페이싱 체크하면서 그냥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고쳐 나가면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막 이렇게 떨면서 튈 수가 있거든요. 원치 않는 튀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느라고 이제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던 거. 그리고 이런 원근감 있는 거가 떨어지는 느낌, 뭐 아니면 올라가는 느낌, 아니면 이렇게 하는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간단한 것 같지만 요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 포즈 하나, 실루엣 하나 잡으려고 약간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재밌게 또 슬로우모니까 슬로우 모양의 표현. 그리고 이 샷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그 마야 앤 더 3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보실 계획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애니메이터들이 활 쏘는 장면을 다르게 포즈를 잡아요. 실루엣도 다르게 나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포즈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포즈를 디자인하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이 프레이밍 안에 얼굴이 가리는 게 싫었고 그래서 그 활을 이 정도로 뽑았어야 됐고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손이 되게 작기 때문에 손발이 작아서 애니메이션 하기에는 되게 편한데 이런 원근감이 필요한 그래서 약간 렌즈 사이즈가 좀 이렇게 좀 작아 보이거나 이래가지고 작아서 뭔가 이렇게 되게 extreme foreshortening이라고 하죠. 그 원근감을 표현해주는 포즈가 나와야 될 때는 예쁜 실루엣이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스케일을 일률적으로 다 스케일을 조정을 해줬어요. 팔도 스케일 조정하고 이것도 다 스케일 조정하고 물론 이거는 이런 칼투니한 쇼에서 뭐 예를 들어서 털이라든지 이런 CFX가 들어가는 게 아니면은 약간의 이런 치팅 정도는 이제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생각을 하면서 이 포즈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포즈를 할 때 저는 이런 과장을 많이 했고 어떤 분들은 또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때 그런 거 과장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애니메이터마다 이런 활 쏘는 장면들이 조금씩 다양하게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예전에도 제가 이제 솔리드 드로잉 특강 이제 비바우스 통해서 했을 때도 언급 드렸던 것
있기는 하지만 그 카메라 앵글 안에서 이 캐릭터의 비율이 맞아 보여야 돼요. 3D 상에서는 비율이 맞지만 카메라 렌즈 자체가 이제 렌즈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 가까이로 손이 오면은 손이 커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마야 안에서 쓰고 있는 디폴트 카메라든지 아니면 그 샷이 정해놓은 카메라 렌즈 사이즈는 이런 원근감을 표현해주지 못하는 카메라 렌즈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루엣이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스케일이라든지 이거 팔을 이렇게 쭉쭉 뻗쳐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면서 시팅을 해주는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샷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저희 리드가 제가 그동안 너무 그 헤비한 샷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쉬어가라고 저한테 이 샷을 줬었어요. 거기 그러다 번아웃 생기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엄청 힘들었던 작업이 됐어요. 되게 간단한 샷. 굉장히 간단한 샷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한테는 휴가였어야 됐는데 이제 이 캐릭터 때문에도 그 리깅 셋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었고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 이제 치보라는 God of Dark Magic이라는 그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애니메이션하기 힘든 되게 전형적인 북 오브 라이프라든지 이런 데서 볼 법한 되게 특이한 디자인의 캐릭터다 보니까 이걸 잡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걸 보면 이제 straight versus curve line이라고 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straight 해주고 어떤 부분은 curve line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면서 하는데 다른 애니메이터는 솔직히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보면서 그게 자꾸 거슬리더라고요. 모션 블러로 인해서 다 가려질 텐데 혹시라도 모션 블러에서 커버가 안 되고 안 가려질까봐 저는 여기 있는 이빨들이 전부 다 컨트롤이 따로 있는데 그걸 스케일이랑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다 조정을 해갖고 하나하나 위치 배정을 한 프레임마다 다시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하면 이 실루엣이 안 나오거든요. 그 파지티브 스페이스, 네게티브 스페이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씩 만들어주면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하나하나씩 이빨 컨트롤들을 다 애니메이션을 했죠. 그래가지고 요 쉐입을 최대한 예쁘게 하려고 컨트롤들 다 써가면서 요 라인을 만들려고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는 스트레이트하고 여기는 커브 라인,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스트레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요 전체적인 실루엣을 만들려고. 그래서 약간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블렌더에서는 이렇게 두 명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가 인터랙션을 해야 되면은 굉장히 까탈스럽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깨져갖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주면서 몇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 샷들을. 그걸 고치느라.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한 거긴 한데 이런 바이브레이션에 들어가는 거 약간 텐션 같은 거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갖고 이런 거는 CFX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제가 키프레임으로 전부 다 애니메이션을 했죠. 약간 이런 바이브레이션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캐릭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엄청나게 디자인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이빨 모양부터 해가지고 물론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다 표현하려고 되게 노력했었어요. 약간 그 실루엣적인 거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실루엣을 만드는 게 어렵지만 되게 도전이 많이 되면서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프로젝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마인드 3 아마 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6분에서 8분 사이를 애니메이션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시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서 좀 추린 거 이제 마이 애니메이션 릴로 해가지고
마무리로 한번 보여드리고 거기 Q&A로 넘어갈까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Die, Maya, die! You're too insane! The back. It is time to end this foolishness. Stop! Why? Mama, I'm sorry. Chambermaid, I didn't mean please to. take Maya to my dressing room. Do what you must to make her look like a princess. ¡Viva la coronación de Maya! Oh no! Fly away! Fly away! Fly away! Good evening, Princess Maya. I'm sorry I scared you. Here, you drop this. We are the spring and we are the fall. We are everything and nothing. We were flown to safety. Hey, if the crown fits. Never! Now I'm busy. Leave me alone. Dang, you are cold. I'm missing a leg, but you missing a name of Becca. Lunch that shield.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게 꽤 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머리를 쓴다거나 이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길게는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되게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좀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안 보신 분들은 또 한 번씩 마인드 3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스토리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우쌤.